원래 마지막은 이 책을 추천하느냐 마느냐인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바뀐 이상문학상 혹은 주체사를 옮긴 이상문학상에 대해서 마지막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결을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박인환. 네, 뭐 저는 서두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이상문학상이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동시대성을 좀 다소 고려하지 않는 약간 뭐 다른 문학상들은 되게 좀 젊어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엄청 많이 신경을 썼고 사실 꼭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문학상이라는 건 고유한 어떤 문학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작품에 대한 일괄적 평가 기준 같은 것으로 그냥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. 저는 우직하게 그냥 제 갈 길 가다 보면 그 아래에서 이제 좋은 작품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문학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마다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문학상, 뭐 예를 들어서 이상 문학상은 이상으로 대변되는 어떠한 형태의 문학적 가치, 또 뭐 2호석은 2호석,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그 가치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선명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믿어왔다면 그런 믿음들이 이제는 조금 사라지고 문학상들이 지향하는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이상문학상도 어쨌거나 리브랜딩이라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젊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상의 이미지도 젊게 재구성하고 뽑는 작가들도 지금 보면은 아마 최민우 작가를 제외하면 다 약간 10년차 아래에 젊은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작품들도 대단히 조금 동시대적이고 시의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좀 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문학상들 사이의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이상문학상에 대한 약간 총평 소감입니다. 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래도 조금 더 이상 문학상을 이렇게 힘들게 리브랜딩을 했으면 좀 다른 모습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솔직한 감상입니다. 네, 박건희 선생님. 일단 제가 이상문학상을 계속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지 않아서 이상문학상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작품들을 선정해 왔는지를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2025년에 그 다산에서 브랜드를 가져와서 상을 이제 주게 되어서 저도 또 관심이 가게 됐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읽었습니다. 대상이 확실히 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띄기는 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작품이 뭔가 단단하게 잘 쓰였다 혹은 기세가 정말 느껴진다 뭐 이런 느낌의 작품이 전혀 없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몇몇 작품들로 대변되는 어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너무 잔잔한 이야기들 긴장이 없는 텐션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솔직히 수상 작품을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좀 읽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수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솔직히 좀 저는 약간 의문부호가 떴었고 앞으로 뭐 계속 매년 이 이상 문학상을 뽑을 텐데 좀 지향점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리브랜딩을 했으니까 과거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젊은 작가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들과 차별화되는 그러면서도 어떤 시대 정신을 좀 묵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심진경 선생님. 저는 뭐
이게 문학상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심사위원들을 많이 타잖아요. 그 심사위원들의 어떠한 선호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그 젊은 평론가, 젊은 문학, 젊은 작가상 그런 심사를 했던 분들이 또 여기 또 이제 제가 볼 땐 점작상 이게 딱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는 막 한 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딱 든 생각은 아 점작상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오면은 정말 아까 최민우 말고는 다 너무 젊은 작가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한 그러한 그 작가층들이 이제 뭐 한 40대 50대 작가들 뭐 60대 작가들 이제 이런 작가들은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아예 그냥 점작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그 이상 문학상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튼 그런 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변화라면 변화일까?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그렇게 낯설진 않다, 새롭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남성 작가들의 약진.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점작상에 다 여성 작가들로만 채워졌던 때도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런 남성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이제 수록이 되고 있다.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이제 좀 우리가 고무적이다, 주목할 만하다,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상이 제목만큼 그렇게 충족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네. 문지혁 작가도 10년은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. 저랑 비슷한 시기에 등단했죠. 네네네.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. 저는 뭐 모르겠어요. 과거에 문학상, 이상문학상이랑 현대문학상 두 개가 권위를 가지던 시절에도 작품이 그렇게 많이 겹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거의 안 겹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상을 그러니까 다 젊은 작가상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제 책을 팔아야 상이 살아남는 요 구조가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. 모르겠습니다. 뭐 책을 팔아야 상이 살아남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건가? 그럼 상이 왜 존재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상과 상업주의가 자꾸 결합되는 추세 속에서 오히려 획일화되는 요거는 어떻게든 좀 공론화 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아까 심사위원들이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좀 그러니까 젊은 심사위원들을 굴려가지고 많은 작품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견 작가와 중견 심사위원을 투입시켜서 최종심을 뽑는 요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추천위원들은 대부분 젊은 네,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나의 서열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또 젊은 평론가들 여기서도 리뷰위원 저기서 리뷰위원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몰리기 마련이고 그 이 주체에 예를 들어서 작가나 에디터들은 왜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요런 심사 방식들도 좀 바꿔야지만 다양한 작품들이 스크리닝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제 젊고 많이 읽는 그 평론가들이 일단 선고위원이나 추천위원을 했을 때 좀 더 중립적이고 좋은 작품들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예측이기는 한데 그것도 좀 수년 반복되고 하다 보면 좀 관성적인 경향이라는 것도 분명히 생기고 그것이 이제 상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좀 오히려 더 젊은 작품들 지향으로 가게 되는 경향도 최근에 본심 경향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본심 가면 일단은 젊은 작가 쪽으로 무게추가 되게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작품을 뽑자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
를 일단은 뭐 더 밀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야 된다라는 약간 밸런스 무게추를 잡고 있는 지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배상민 작가가 우려한 것처럼 좀 상업주의적인 어떤 결과값을 기대하는 것인지는 뭐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2025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